쿵. 한양 최고 권력가 조판서가 자신의 회가변 상 앞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은 뒷목을 움켜쥐고 경련했습니다. 눈알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습니다. 비명소리가 99칸 기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급히 달려온 한양 최고의 어이가 맥을 짚더니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흘을 못 넘기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남대문 시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기름 도둑이 나타났다. 환자 몸속에 나쁜 기름을 훔쳐간다는 괴짜 의원. 그가 고친 환자만 벌써 2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조판서에게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 그의 아들은 말에 올라 시장으로 달렸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 괴짜 의원만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사실 조판서의 병은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3일 전 아침 문안을 드리러 온 차남 조영딸은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불그스름했던 얼굴이 유난히 검붉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그저 꿈자리가 사나웠을 뿐이다. 하지만 조판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뒷목이 돌처럼 굳어 고개를 돌리기 힘들었고 눈앞이 자주 침침해졌으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회가변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조용히 몸조리하면 나을 거라고. 그날 저녁 부엌은 회가변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솥에서는 돼지 비계가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우육전을 부치는 번철에서는 기름이 튀었습니다. 참기름을 두른 나물 접시가 쌓여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솥뚜껑을 열었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뚜껑에 시커먼 게 잔뜩 붙었네. 뚜껑 안쪽에는 타르처럼 끈적한 검은 기름때가 두껍게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 좀 제대로 하라고. 어제 새소친데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검은 찌꺼기가 바로 조판서의 혈관벽을 뒤덮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물질이라는 것을. 자정이 넘은 시각 조판서의 침소에서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으윽. 침상에서 뒹구는 그의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뒷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머리 전체를 쪼개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코끼리가 밟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피가 멈춰 있는 것 같소. 조판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혈관은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급히 불려온 어이가 단언했습니다. 중풍의 전조입니다. 당장 사열하고 찬 약으로 열을 내려야 합니다. 바늘이 조판서의 팔에 꽂혔습니다.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황련, 황금, 치자를 달인 쓴 약이 입안으로 부어졌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조판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이 번갈아 찾아왔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담음이 뭉쳤습니다. 가나가 치밀었습니다. 어혈이 쌓였습니다. 진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처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는 것. 그날 저녁 회가변은 취소되었습니다. 축하 음식은 하인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기생들은 돌려보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사과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판서의 부인은 불당에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소서. 그녀의 눈물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시각 남대문 시장 한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노점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베옷은 허름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바로 백무결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못 쉬어요. 한 젊은이가 노파를 업고 달려왔습니다. 백무결은 노파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제 뭘 드셨습니까? 예. 아니, 맥은 안 짚고. 어제 뭘 드셨냐니까요. 그저 평소처럼 김치찌개랑 간장 많이 넣었죠? 젊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어떻게? 하루 전엔요? 그 전엔요? 젊은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짠 걸 좋아하셔서 김치, 장아찌, 젓갈을. 백무결이 노파의 발목을 눌렀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부종입니다. 소금 과다. 일주일간 소금을 완전히 끊고 판물만 드십시오. 예. 그게 무슨, 믿거나 말거나. 단 일주일 후에도 이러시면 다시 오십시오. 그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백무결 선생. 조영달이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백무결이 물었습니다. 증세가 어떻습니까? 뒷목이 굽고 가슴이 답답하며 식은 땀을 흘립니다.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우며 말이 어눌해집니다. 백무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죠? 조영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백무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십시다. 지금 당장. 조판서의 저택에 도착한 백무결. 하지만 그는 병실로 가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장남 조영복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저렇게 위독한데 부엌을 뒤진단 말이오. 하지만 백무결은 개의치 않고 솥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로군요. 뚜껑 안쪽에 눌러붙은 시커먼 찌꺼기. 끈적하고 역겨운 기름 덩어리. 백무결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긁어 종이에 싸고 항아리들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비계 항아리, 쇠기름 항아리, 볶은 참기름 항아리. 이 집안의 병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백무결은 조판서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의 맥을 짚었습니다. 팽팽하고 거칠었습니다. 마치 쇠줄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서 나으리. 백무결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솥뚜껑에서 긁어낸 검은 찌꺼기가 촛불에 번들거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더러운 기름때. 조판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으리의 혈관벽에 붙어 있습니다. 침소가 웅성거렸습니다. 백무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강물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흘러야 온몸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런 끈적한 기름이 강바닥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판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물이 막힌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으리의 뇌로 가는 피가, 심장으로 가는 피가, 사지로 가는 피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백무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조판서의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백무결은 품에서 작은 표주박을 꺼냈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것을 드십시오. 그게 뭐요? 생들기름입니다. 뭐? 그리고 이것. 작은 바구니에서 계란이 나왔습니다. 날계란 노른자입니다. 순간 침소가 폭발했습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기름을 먹어서 병이 났는데 기름을 더 먹이라고? 이자는 암살자다. 당장 잡아라. 하인들이 백무결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옥바닥에 앉은 백무결.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10살 소녀 다니가 창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원리를 말씀하셨으면 설명했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백무결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증명되는 법이란다.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판서의 부인이었습니다. 선생, 부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낮으로 남편을 간호하느라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은 한쪽 팔다리가 저리다 하니 이러다 정말 중풍이 올까 두렵습니다. 마님께서는 제 처방을 믿으십니까? 부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양의 모든 명의가 손을 놓았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의 방법이 설령 헛된 것이라 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백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이를 보내주십시오. 단이가 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백무결은 단이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잘 듣거라. 먼저 생들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반드시 볶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그 해에 수확한 들깨로 짠 신선한 것이 좋다. 네, 선생님. 우리 집 들기름을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계란은 신선한 것으로 노른자만 사용한다. 흰자는 빼야 한다. 왜 흰자는 빼나요? 백무결이 설명했습니다. 노른자에만 레시틴이라는 귀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레시틴이야말로 기름을 씻어내는 열쇠란다. 레시틴. 단이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판서 나으리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공복 상태일 때 생들기름 한 큰 숟가락과 날계란 노른자 하나를 그릇에 담아 잘 섞어드리거라. 어떻게 섞어요?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어 노른자와 기름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에는 섞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저으면 점차 하나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신 후 최소한 1시간, 그러니까 2시간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된다. 그래야 들기름과 레시틴이 위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간다. 단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기름이 기름을 씻어낼 수 있어요? 기름은 기름이잖아요. 백무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세상의 기름에는 2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몸속에서 굳어지는 기름이고 다른 하나는 몸속에서 흐르는 기름이다. 굳어지는 기름이요? 그렇다. 돼지비계나 쇠기름 같은 동물의 기름은 차가워지면 하얗게 굳지? 사람 몸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기름을 많이 먹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굳어진다. 특히 볶거나 튀긴 기름은 더욱 끈적해져서 혈관을 막는다. 그럼 생들기름은요? 백무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생들기름은 차가워져도 굳지 않는 기름이다. 영하로 떨어져도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런 기름을 몸에 넣으면 혈관 벽에 달라붙은 굳은 기름을 녹여 흐르게 만든다. 신기하다. 여기에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 더해지면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백무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하나로 묶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벽의 기름을 물에 녹여 소변과 땀으로 배출시킨다.
이것을 유화작용이라고 한다. 단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가서 마님께 전하거라. 그리고 판서 나으리의 회복을 지켜보거라.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조판서의 부인은 직접 약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사발에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따랐습니다. 황금빛이 찬란하고 고소한 향이 진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깨서 노른자만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과 노른자가 따로 놀았습니다. 노른자는 가라앉고 기름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어주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0초, 노른자가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1분, 노른자와 기름이 점차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2분, 황금빛 기름과 주황빛 노른자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신기하구나. 정말 하나가 되는구나. 부인은 감탄하며 계속 저었습니다. 마침내 기름과 노른자가 완전히 섞여 부드러운 액체가 되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드십시오. 조판서는 반신반의하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고소한 들기름 향과 계란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마셔도 되는 것이오? 백 선생이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나으리의 혈관을 씻어줄 것이라고요. 조판서는 눈을 감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이 미끈했습니다. 생각보다 비린내는 심하지 않았고 들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조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누웠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헛된 짓이었어. 장남 조영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착각이십니다. 아니야. 분명히 아까보다 시원해. 정말이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이마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24시간 후 조판서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나으리, 여보, 여보, 부인이 외쳤습니다. 물. 조판서가 눈을 떴습니다. 48시간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목이 좀 가벼워진 것 같소? 조판서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쇠파이프처럼 뻣뻣하던 목이 움직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백무결을 당장 석방하라. 조영복이 소리쳤습니다. 72시간 후 백무결이 석방되어 조판서의 침상으로 왔습니다. 나으리, 기분이 어떠십니까? 선생 덕분에 살았소. 조판서의 얼굴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랏빛은 사라지고 붉은 기운도 가라앉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혈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적어도 한 달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하겠소. 백무결은 대청마루에 물그릇, 기름그릇,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과 하인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기름으로 기름을 씻을 수 있는지를. 그는 맑은 물이 담긴 큰 사발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나으리의 피, 즉 혈액입니다. 그리고 돼지비계를 조금 녹여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끈적한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떴습니다. 이것이 나으리 혈관에 쌓인 나쁜 기름입니다. 보십시오. 물과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백무결이 계란을 깼습니다. 노른자를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기름이 점차 물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맑았던 물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기름이 물에 녹고 있어. 백무결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화입니다. 노른자의 레시틴이 물과 기름을 연결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뿌옇게 변한 물을 천천히 다른 그릇에 부었습니다. 원래 떠있던 기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혈관 벽에 붙은 기름이 피와 섞여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땀으로, 대변으로. 놀랍소. 정말 놀랍소. 백무결은 매일 조판서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1일째, 뒷목 경직도가 10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2일째, 뒷목 경직도가 9에서 8로, 두통 빈도가 하루 10회에서 7회로 줄었습니다. 3일째, 뒷목 경직도가 8에서 6으로, 어지럼증이 5할 감소했습니다. 4일째, 가슴 답답함이 7할 감소했습니다. 5일째, 시야 침침함이 3할 개선되었습니다. 6일째,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7일째, 뒷목 경직도가 6에서 3으로 정상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선생, 이게 정말 기름 때문입니까? 네. 정확히는 나쁜 기름이 빠져나가고 좋은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조판서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게 보이는구나. 멀리 있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흐릿하게 보이던 글자가 선명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의 모세혈관도 뚫린 겁니다. 21일째 조판서가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이상하오. 몸이 깃털처럼 가볍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체중을 재보셨습니까? 아니. 왜? 저울에 올라간 조판서. 5근이 빠졌소. 혈관에 기름이 빠져나갔으니까요. 30일째 조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맑았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걸음걸이는 경쾌했습니다. 백무결이 마지막 맥을 짚었습니다. 혈관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단,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2~3번만. 그리고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은 계속 드십시오. 평생 명심하겠소. 조판서의 회복 소식은 삽시간에 한양에 퍼졌습니다. 들었소? 조판서가 기름으로 병을 고쳤다더군. 말도 안 되는. 기름으로 기름을? 하지만 사실이라오. 이 눈으로 직접 봤소. 남대문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백무결 선생님, 저도 좀 봐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뒷목이 뻣뻣하다는데 제 남편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두 번째 환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선생,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왼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납니다. 백무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당장 누우십시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백무결은 급히 생들기름과 노른자를 섞어 환자의 입에 부었습니다. 10분 후 환자의 안색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숨이 좀 쉬어지네요. 세 번째 환자는 대궐의 상궁이었습니다. 선생님, 중전 마마께서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시다 합니다. 중전 마마께서 평소 무엇을 즐겨 드십니까? 과일과 약과 그리고 참기름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숟가락씩? 볶은 참기름이죠?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무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볶은 참기름도 과하면 독입니다. 생참기름으로 바꾸시고 하루 한 숟가락만 드시라 전하십시오.
네 번째 환자는 젊은 판관이었습니다. 선생,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뒷목도 안 아프고 가슴도 안 답답한데 그냥 온몸이 뭉친 것 같고 피곤합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쁘니까 대충 때우죠. 주로 밀가루 음식이나 술. 백무결이 그의 혀를 보고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지방간입니다. 간에 기름이 쌓여 있어요. 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생들기름과 노른자를 드십시오. 간의 나쁜 기름을 좋은 기름이 씻어낼 겁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10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자꾸 쓰러져요. 어이들은 심장이 약하다는데 백무결이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평소에 뭘 좋아합니까? 단 것을 좋아해요. 꿀, 엿, 정과, 기름진 건요? 잘 안 먹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백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좋은 기름이 부족해요. 뇌와 심장을 만드는데 기름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 몸이 약한 겁니다. 매일 아침 생들기름 반 숟가락과 계란 노른자 하나를 들이십시오. 한 달 후 그 농부가 딸의 손을 잡고 뛰어왔습니다. 아이는 혈색이 좋아져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뛰어놀 수도 있어요. 석 달이 지나자 한양 전체가 들기름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시장의 들기름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들기름이 없어요. 내일 새로 들어온대요. 다니의 고향 들깨밭은 특수를 누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들깨밭이 모자라요. 마을 전체가 들깨를 심기 시작했어요. 조판서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무결이라는 의원이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사옵니다. 생들기름과 계란 노른자로 혈관의 병을 고치는 법이옵니다. 이 방법을 널리 알려 백성들의 건강을 도우소서. 영조가 백무결을 불렀습니다. 경이 과연 그런 신묘한 치료법을 아는가? 예, 전하. 과인도 요즘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러운데 백무결이 영조의 맥을 짚었습니다. 전하께서도 혈관에 탁기가 쌓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들기름 한 숟가락과 노른자 하나, 그리고 저녁에는 생참기름 한 숟가락을 더 드십시오. 석 달 후 영조의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경의 공이 크도다. 영조는 백무결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무결은 거절했습니다. 전하, 제게는 벼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이 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백무결은 한양을 떠나 전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주, 전주, 평양, 함흥. 어디를 가든 그는 같은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나쁜 기름은 좋은 기름으로 씻으시오. 매일 아침 생들기름과 노른자를, 채소와 곡식을 많이 드시오.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양의원협회에서 백무결을 비난했습니다. 저자는 사기꾼이요. 기름으로 병을 고친다니. 의서 어디에도 그런 처방은 없소. 심지어 고발장까지 올라왔습니다. 백무결이 환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뜯어냅니다. 하지만 조판서가 나섰습니다. 과인이 직접 치료를 받았소. 백무결은 돈을 받지도 않았소.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소. 영조도 백무결을 옹호했습니다. 짐이 직접 효험을 보았느니라. 백무결을 방해하는 자는 백성을 해치는 자니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설사를 한대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백무결이 달려가 보니 한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예. 아침에 들기름하고 노른자를. 얼마나요? 반. 사발 정도? 뭐라고요?
백무결이 놀랐습니다. 제가 한 숟가락이라 했지 않습니까? 좋은 약도 과하면 독입니다. 생들기름은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설사를 유발합니다. 그는 다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방을 붙이거라. 반드시 한 숟가락만 과용 금지라고.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들기름에 마늘을 넣어 먹어요. 저는 꿀을 섞어 먹습니다. 저는 뜨겁게 데워서 먹는데요. 백무결이 급히 정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가열하지 말고 다른 것과 섞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열을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다른 것과 섞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1년 후 조정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지난 1년간 한양의 중풍 환자가 4할 감소했사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도 3% 줄었사옵니다. 백무결의 치료법 덕분이옵니다. 영조가 감탄했습니다. 하나의 지혜가 나라를 바꾸는구나. 2년 후 봄, 백무결은 결국 한양을 떠났습니다. 선생님, 왜 떠나세요? 여기서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데. 조영달이 아쉬워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지혜를 아는 의원들도 많고 백성들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줄 압니다. 그래도 저는 들판이 좋습니다. 들깨꽃이 피는 곳, 황금 이슬이 맺히는 곳. 백무결과 다니는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는 날 수백 명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또 오세요. 다니의 고향에 돌아온 백무결. 그는 직접 들깨를 심고 가꾸고 수확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사시니까 행복하세요? 그렇단다. 흙을 밟고 햇살을 쐬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지. 가끔 먼 곳에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백무결은 그들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약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250년 후 2024년 서울대병원. 교수님, 이 환자 신기합니다. 뭐가? LDL 콜레스테롤이 3개월 만에 18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스타틴 용량을 올렸나? 아니요, 오히려 약을 줄였는데요. 그럼 뭘 했길래? 환자 차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1큰술 더하기 계란 노른자 1개. 지속기간 90일. 뭐야 이게? 민간요법? 환자 말로는 조선시대 의원의 처방이래요. 교수가 놀라며 검색했습니다. 백무결.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네? 효과가 확실한데요? 다른 환자들한테도 권해볼까요? 일단 논문을 찾아보자. 들기름의 오메가3 효과, 레시틴의 유화작용. 그날 밤 젊은 전공의는 논문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2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니.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제로 들기름 요법이 존재했습니다. 현대의학이 250년 후에야 증명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생들기름.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예방하며 혈관을 청소합니다. 계란 노른자. 레시틴, 포스파티딜콜린을 함유합니다. 천연 유화제입니다.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공복 섭취.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직접 혈류로 유입됩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생들기름 1큰술 더하기 날계란 노른자 1개. 잘 섞어서 마시고 2시간 후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십시오. 생식이 불안하면 반숙으로 하십시오. 하루 1회 과용은 금지입니다. 최소 30일은 지속하십시오.
당신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막혀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